자, 민트 치즈 토마토님, 그리고 새하타님, 황금초시님, 민또 토마토님, 말린 토마토칩님, 바질 토마토 샐러드님, 마마리링님, 반짝이는 멍멍이님, 누나달사가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마하마하 반갑습니다. 불버스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마하 어서오세요. 잠깐만 님들아, 버추얼이 이게 움직임이 된 것 같아. 자, 어라? 어디 갔어 또? 왜 안 나옴? 아니 뭐야, 왜 안 나와? 아니 고쳐놨더니 네 참 이상하다. 오늘 약간 컴퓨터가 조금 말을 안 듣는다. 이상하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 잠깐 고칠 동안 이렇게 합시다. 왜 이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 왜 그러지? 어라? 그러게. 다 미리 세팅해놨는데 그러네.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전격 파업. 그래,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내 컴퓨터도 파업을 한 거야. 더위 먹었어. 맞아. 내 컴퓨터도 이제 일하기 싫대. 잠깐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해보고. 왜 안 뜨지? 이상하다. 저스트 세팅. 와, 저스트 세팅이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네. 이게 윈도우 캡처였던가 뭐였던가. 마음의 눈. 아니 그래도 이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는 조금 잠깐만. 왜 그러지? 껐다 켜볼까? 뭐든 간에 안 되면은 일단 껐다 켜보는 게 국룰이기는 합니다. 좀만 있어봐요, 님들아. 님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요즘에 좀 많이 덥지? 익었어요. 익을 것 같아. 어제도 엄청 덥고 이번에 또 도서전이어가지고 막 사람 엄청 많았다면서 살려주세요. 그 정도야? 야, 난리가 났겠네. 여기 도서전 갔다 오신 분들 계시나? 저요. 어땠어? 사람 너무 많고 덥고 습하고 와, 고생했겠네. 대기줄은 끝이 없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너무 더웠겠다. 킨텍스가 그 정도면은 뭐 말 다 했지 뭐. 님들아 큰일 났어. 버추얼 프로그램이 안 켜져. 버추얼 프로그램이 안 켜진다. 됐다. 오늘은 뭐 이렇게 되는갑다. 자, 잠시 저기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냥냥냥냥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마하 어서오세요. 버추얼 프로그램이 안 켜져요, 님들아. 왜 안 켜지는지 나도 모르겠어. 미리미리 세팅은 다 해놓고 오는데 이상하다 오늘.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수다 좀 떨다가 나왔다! 나왔다! 잠깐 있어봐. 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해결. 이제 카메라를 올리고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약간 좀 시작부터 조금 어수선하기는 한데 괜찮아. 그래도 해결됐으니까 됐어. 아유, 이제 되네. 움직인당. 네, 움직이는 마레토. 어서오세요. 해결. 다들 점심 먹었어요, 님들아?
했는데 잘했다. 이번에 보니까 아까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수박이 나오대. 근데 이제 슬슬 나올 때기는 해. 수박을 조금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여름에 첫 수박 드셨나 모르겠네. 다디단 수박 진짜 달더라. 새빨갛고 진짜 맛있고 달고 수분도 엄청 많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 맛있겠다. 맛있었어요. 수박으로도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화채도 만들어 먹고 맛있겠다. 님들은 뭐 먹고 왔어? 점심 먹고 오셨습니까? 저는 카레요. 이 더위에 토마토 현재 전날 과식의 여파로 금식 중이에요. 아 진짜로? 뭔가 많이 먹었나 보다. 그러면은 좀 속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금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속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카레 맛있겠는데? 토마토 카레 같은 것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지도? 아니 뭐 님들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항상 뭔가 좀 우리 팬덤이 약간 좀 그 팬 캐릭터가 토마토다 보니까 이제 좀 그 토마토를 먹는다라고 하면 약간 동족 상징 같은 느낌이라 아침 8시부터 메뉴 고민 중이에요. 아 진짜로? 토마토 카레 맛있어요. 그치? 맛있죠? 맛있어. 오 규탄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먹겠다는 게 아니고, 고민되시면 카레 드세요. 카레 맛있습니다. 카레 얘기가 나와가지고. 스토피언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마하 어서오세요. 아, 덥기는 무진장 덥구만. 이제 여름이구만. 아, 이 여름을 어떻게 또 잘 나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여름도 여러분 잘 지내봅시다.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달력을 좀 이제 다 그 도서관 달력 있잖아요. 이걸 다 짜놨어요. 미리 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짜놨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합방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일정이 이제 평소에 우리가 하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살짝 월말에 하는 컨텐츠가 뒤로 살짝 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교환 독서라던가 이런 거는 차질 없이 할 텐데 제가 달력 발표할 때 그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됩니다. 이번에 진짜 재밌는 거 많아. 뭐가 있더라? 저거. 야, 오늘 이상하네. 움직이는 게 괜찮나? 아무튼, 자, 다음 달에는 그 문학 시면 특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시기냐. 서브컬처 데이에 제가 요즘에 궁금하다고 했던 그 애니메이션 알아보기 할 거거든요. 평소에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세계관 파악이 다 안 돼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요즘 관심이 가고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기는 했는데 그 좀렌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세계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이폰으로도 이제 뭐 음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뭐 위키 같은 거 봐야 되나? 위키를 잘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는 보통 위키가 있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것들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는 누구고 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아, 그리고 님들이 이거 약간 좀 재밌어 하려나? 다다음 주에요. 저희 화요일쯤에 할 건데, 밈 스티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밈 같은 거 있잖아. 뭐 한 권 해라든지 저스트 채팅이라든지 뭐 독서 만세, 책 만세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완독안복처럼 왔다 내 스티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마마 어서 오세요. 그래 병루탄 같은 것도 넣는 거지. 님들이 이제 우리 방에 있는 그런 병류탄이 물론 우리 그 방에 도서관의 병류탄이라는 밈으로 조금 작동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어쨌든 우리 방에서는 또 독서의 밈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잘 만들어서 2주년 때 스티커랑 그리고 뭐 제가 그린 일러스트 같은 거 포카로 좀 이쁘게 해가지고 은색 포카용으로 쓸 수 있는 사인 같은 거 있던가, 메시지 같은 거 쓰는 거 있던가? 그런 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까 하고 있어요. 헉, 대박. 1주년 때처럼. 그때처럼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거지. 이번엔 조금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릴까 하고 있어요. 너무 신나 기대컨 박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굿즈는 판매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몇 시지? 조금 떠들었다가 한 5분? 좋아요. 좋아. 님들아, 나도 지금 이제 SNS에서 도서관 갔다 온 거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 진짜 사람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 살려주세요. 와! 토마토 현재 케찹 상태입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약간 뭐랄까 저도 내향인이거든요. 내향인들 몸살 날 것 같은 그 정도야? 내가 보기에는 저 도서관 같은 데 가는 거 보면은 내향인들 100% 며칠 동안 몸살 난다. 이거는 내가 겪어봐서 알아. 와중에 사서님한테 선물한 책을 건져왔죠. 따봉. 아니 진짜?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 것까지 이렇게 챙겨줄 생각을 했어?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저 너무 감동인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보통 그렇게 사람 많고 그렇게 막 바쁘면은 이제 나만 생각이 나잖아. 근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 다 쥐어 던지고 올 뻔했어요. 아무도 내 구매를 막을 수 없음. 와 진짜 참사랑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기쁜데? 내가 연차도 썼는데 길을 막아? 그래 연차도 썼는데 토마토의 길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지.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막으면 안 됩니다. 독서인들이 이제 저거 책 구매할 때는 굉장히 중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독서인들의 물리적으로 매우 강함, 캐리어 들고 있지 아니면 백팩이는 뭐든 간에 들고 있지 그 안에는 반드시 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책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막으면 안 돼. 저도 사서님 타령하는 사나이 책 샀어요. 드리려고요. 아 진짜로?
아이, 뭐, 내 것까지 챙겨주고 그래. 님들아,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유, 참. 아이, 뭐, 난 별로 해준 게 없는데 너무 고마운데? 고맙습니다. 빵충 사육 준수사항이라는 책을 와중에 사왔습니다. 근데 이거 미치게 재밌습니다. 진짜? 빵충이라고요? 빵충 사육이라고? 빵에 대한 건가? 뭔가, 빵충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 빵벌레 키우는 내용이에요? 아, 빵벌레 키우는 내용. 식용벌레. 아, 그렇구나. 책 사랑, 사서 사랑, 꽉찬 토마토들. 그러게.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서님 방에 쌤이 도서전 열어야 됨. 중공이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사서님, 아까 이제 주려고 했던 게 헤르시트였어요. 히히 없으시길. 없어! 나 헤르시트 최근에 이제 라슬로가 노벨 문학상 받고 나서 새로 나온 게 그 헤르시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써주셔서. 토마토 맛있겠다. 저희 시청자들 팬네임이 토마토기는 한데 저희 시청자들은 먹는 게 아니고요. 먹는 토마토는 따로 있고 우리 시청자들은 그 토마토 탈을 쓰는 시청자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토마토들은 먹지 않습니다. 마끼야, 잠깐만. 아니야. 님들 먹지 않아. 님들은 먹지 않아요. 토마토 살려. 진정해. 여러분들은 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왜, 내가 님들 유기농이 아니었구나. 일단 시청자들이니까 일단 시청자들도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람일 테니까. 아무튼. 사람 토마토? 뭔가 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도서전 내 토마토가 유행이 아니었어요, 챗. 그래도, 뭐랄까, 우리들만의 유행은 있지 않을까? 색깔이 뭔가 킹스맨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이제 여름을 겨냥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왜 매년 도서전은 커지는데 출판 시장은 여전히 힘든가?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항상 힘들까? 출판 시장은. 토마토한테는 토마토가 유행. 맞아. 토마토들한테는 토마토가 유행이지. 나는 좀 시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책 5권 샀는데 기차 기다리다가 2권 읽어버렸어요. 더 살 걸. 이거 봐봐, 님들아. 책 읽을 사람들은 있잖아. 그 자리에서 막 2권씩, 3권씩 읽는다니까요. 이게 책을 아직 안 읽으시거나 이제 바빠가지고 못 읽으시는 분들을 이제 그 목까지 다 읽어드리는 거야. 월급 오르면 책 더 살 수 있는데 월급이 제자리라고. 월급은 안 오르지. 종이값만 엄청나게 올라가지. 시장은 커지는데 독서 지원금을 늘려라. 근데 진짜 좀 독서 지원금 같은 거 생기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들 직원 쓰는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뭔가 이 책의 그 지원금에 이제 회사에도 나름대로 문화 지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대표가 독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제 정말 취미를 붙여가지고 독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든 영화를 보시든 문화 생활을 하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걸 또 이제 잘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도 가져주고 그러면 진짜 좋기는 할 텐데. 아쉬워요. 그치? 좀, 그러게. 나 근데 이번에 좀 마음이 아팠던 말이 뭐였냐면은, 도서전이 열린다길래, 독서하는 한줌단 정모하는 날이다.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제 생각에는 한글 콘텐츠를 번역해가지고 해외에 소개하는 채널이 강력해져야 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 팔면은 성장에 캡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치. 진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재미있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게. 해외에서는 한국 문학을 얼마나 많이 팔아줄까요? 일단, 한강 작가님이 좀 노벨문학상이라던가, 그리고 이영도 작가님의 눈마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상도 받으시고, 또 이제 노벨문학상도 받으신 경우가 생겨가지고, 일단 K 문학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문학을 알린다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제2, 제3의 채식주의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치. 작별하지 않는다라든지 소년이 온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유명하니까. 그러게 어렵네. 이제부터 고기를 그만다. 고기를 그만하면은 책을 읽어주다. 영양은 잘 챙겨가면서 드시다. 또 여름이니까. 슬프다. 일단 제2의 빵충 원하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도파민 독서요 오라. 그렇지. 인덕은 고기에서부터 온다. 그렇지, 님들아. 인덕은 고기에서부터 오고 책 읽는 체력에서는 어쨌든 고기든 간에 뭐든 간에 먹는 것에서부터 체력이 붙여지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아무튼 잘 먹자. 먹는 이야기 최고, 먹니 최고, 먹니 최고. 인덕션이요? 인덕션. 그냥 책이 좋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읽으시지들. 맞아. 그냥 단순히 책이 좋은 느낌이라서. 일단 주변에 이제 책 인플루언서들이 많으시잖아. 일단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책 시장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시간을 내서 읽는다는 거잖아. 앉아서 이제 집중을 또 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쉽지는 않기는 해. 오, 슬퍼. 그러니까. 뭐요? 저 뭐요? 아, 인플루언서? 나는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닌데. 토마토한테는 독서가 항상 최고의 장르인데, 그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책 이야기에 책 속에 잼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 조금 약간 억울한 부분. 책이 좀 이제 안 읽으신 분들은 약간 교양이라던가, 응? 뭔가 좀 한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박식하다, 똑똑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옳소. 그러니까 그런 게,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해. 근데 뭐라고 하지? 솔직히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도파민이라든지 난리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뭐 인간 군상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책이 읽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망사랑 전문가, 혈투 전문가, 세상구하기 전문가가 되어가는데도
책은 참 도파민 이것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화책도 책이고 웹툰도 어떻게 보면 독서의 한 일종이기는 한데 어려운 부분이다. 책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이 됐을까, 사람들한테. 내가 구한 세상만 이렇게는 되는데. 그래, 맞아, 님들아. 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구한 세상만 해도 저렇게 된다 이겁니다. 수백 개씩은 된다 이거지. 님들이 책을 구한 영웅이나 마찬가지지. 멋지다. 그러게 말이다. 책 좋아. 나도 책 좋아. 나도 책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모순도 너무 좋았어요. 모순도 좋았지. 제가 오늘 진짜 이번에 이제 곧 들어갈 거기는 한데 백룸 레포트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확실히 이게 원고를 이제 대본을 쓰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감을 잡았어. 처음에는 되게 좀 뭔가 감상을 한 줄거리를 이제 나열을 하고 감상하는 정도의 그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는 내 분석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약간 좀 철학도 조금 머릿속에 들어왔겠다. 물론 이제 다 설명을 하거나 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문맥을 캐치를 했는지 정도는 나열은 가능해졌어. 그래서 오늘도 이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에 대해서 한번 이 모순이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 안진진이라는 캐릭터한테 있어서 모순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타이밍이 괜찮다.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열도 됐고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슬슬 한번 교환 독서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밍 짱이다. 백룸 레포트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에 백룸 레포트가 다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또 해달라고 하시고 해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보람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나? 드디어 왔다. 교환 독서의 시간이. 자, 그러면 교환 독서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번 달의 교환 독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길게요. 자, 왔다, 교환 독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올려주시기도 하셨고, 이따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읽은 독후감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카페에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독후감도 같이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의 교환 독서, 2026년 6월 28일의 교환 독서는 모순, 양귀자 작가님의 책입니다. 출판사는 쓰다이고요. 일단 이 소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대제목은 삶이라는 이름의 역설을 탐구하면서 독자들은 왜 다시 모순을 읽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이 책은 1998년에 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의 인생소설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예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진진의 주인공 안진진의 말이 있는데 내 삶의 자양분은 결핍이었다라는 문장이 이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좀 짧은 문장 속에 주인공 안진진의 잠깐만 왜 채팅이 안 오지? 채팅이 안 나와. 잠깐만. 작가님 문장력이 미쳤어요. 그쵸? 근데 님들아 이거 채팅이 왜 안 나올까? 짜잔 나와주십시오. 오늘 약간 방송이 조금 이상하다. 미안합니다. 나온다! 나왔다! 우리 어디 갔어? 자. 미안합니다. 나왔어요.
돌아가면서 파업중. 와, 나왔네. 님들아, 나왔어요. 자, 오늘따라 좀 돌아가면서 파업 중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집중을 모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자. 아, 병력탄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소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약간 좀 더워서 그런갑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를 잠깐 환기를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게 안진진의 문장 중에서 내 삶의 자양분은 결핍이었다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주인공 안진진의 삶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모순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왜 이 책을 다시 펼치게 될까?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동시에 매일같이 어긋나는 어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려봐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뭔가 줄거리를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작가가 독자들에게 보이는 인생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은 두 여인의 삶과 그리고 두 갈래의 길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서사는 기묘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어머니와 이모로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소설 속에서는 표현이 돼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평생을 가난이라는 늪 속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진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없고 힘겨운 그 가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인물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삶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전장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체가 좀 거칠기도 하고 투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 불행이라는 것을 자신을 막 스스로 갉아먹게 하고 나를 막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처절하게 살게 하면서도 정말 단단하게 벼려내고 있는 삶에서 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이 넘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지. 그래서 또 반면에 부유하고 점잖은 남편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정돈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모. 진짜 정말로 모든 환경들이 다 완벽해요. 90년대에서 정말 안정적인 경제다 하면 지금으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부족함 없이 그리고 살면서 사회적 지위까지 갖춰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평온하고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평온함이 거꾸로 이모를 고립을 시킵니다. 이모 자체가 어떤 성향이냐면 도전하고 모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흥미로운 삶을 원해요. 이모 자체가. 근데 이모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조용하고 완벽하고 다 갖추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핍이 없었고 이모는 자기 자신의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탐구를 할 이유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탐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스스로가 선택한 이 죽음에 대해서 완벽한 삶이 주는 무의미함에 대한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있어서 삶이란 유지해야 할 무대였어. 누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야.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사람들한테 비추고 반짝이고 막 찬사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닌데도 자꾸자꾸 연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는 게 다 뭐라고. 그 무대라는 삶 자체에서 이모의 삶에 있어서는 작은 균열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금이 생기면서 금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결국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진지는 이 두 삶을 어머니와 이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생명력으로 꿈틀대고 있고 이모의 삶은 완벽하지만 상실의 그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장한 진진이 과연 불행을 딛고 일어선 삶이 행복할지 아니면 불행이 싹조차 제거된 삶이 더 가치 있을지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삶 사이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요. 진진한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뭐라고 하면서 약간 좀 도파민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 한쪽은 이렇게 자, 가난하지만 뭔가 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순수하고도 낭만을 가진 김장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기도 하고 그리고 반면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계획적인 나영규를 통해서 삶의 안전판을 확인을 합니다.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양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걸치는지 모르겠어. 난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던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사랑의 실험실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김장호와 나영규 사이의 진지는 자,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지켜보면서 자라난 관찰자로서 이 두 사람을 표면적인 연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 결정하는 선택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진의 성격이 나오죠. 굉장히 이제 그냥 순응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미안한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미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가고 그 설계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연인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미 짜고 있는 거야. 굉장히 머리가 좋은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김장호와 어머니의 세계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낭만과 결핍이 있어요. 김장호는 진진의 영혼을 흔들어.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뭔가 되게 꿈결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장호는 어머니의 삶처럼 뜨거워요. 하지만은 현실에 있어서는 고배를 마실 수 있는 삶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나영규와 그리고 이모의 세계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영규 쪽에서는 통제와 안정입니다. 나영규는 철저히 계획된 인간이에요. 진짜 완전히 파워 J. 진짜 무조건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1분 1초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이 나영규가 진진의 삶을 자신의 계산기 안에 넣고서 진진이 그 틀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남편감 ST 그렇습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상 이런 타입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영규 자체가 재미가 없고 건조할 수는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확실성이라는 키워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같이 뭐 옛날에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도 어려울 때잖아요. 이거라면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진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영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사랑의 승패가 아니라 진진은 생존 전략의 선택으로 어머니의 뭔가 이 비루한 삶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진진은 가난은
끝없이 고민을 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진진이 김장우라는 낭만을 선택했을 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물론 무조건 김장우라고 해가지고 평생 막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또 이제 성실하게 잘 살았다가 잘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미래가 어머니의 삶과 혹시라도 겹쳐지게 될까 본능적으로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나영규는 사랑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격리해줄 방어막 같은 존재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영규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이 있었는데 이모의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김장우를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 진진도. 그래도 좀 고생하면서 살아보도록 하지 뭐,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인데 하고서 마음이 아예 그냥 김장우한테 돌아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모가 항상 웃어주고 예쁘고 반짝거리고 그렇게 했던 이모가 갑자기 이제 스스로의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 거죠. 그러니까 진진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게 이모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모가 살아있었다면은 김장우와의 결혼을 나는 이미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모의 죽음 이후로 진진의 삶도 방향도 많은 것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진의 선택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는데, 삶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과 삶의 의미를 찾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임을 진진은 확실하게 직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영규를 선택한 것 또한 나영규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그 건조하고 통제적인 삶이야말로 진진한테 있어서는 자신이 끝까지 탐구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모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처럼 이 완벽함 속에서 안주하다가 이 무너지는 길을 택하는 대신에 나영규라는 통제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길을 택한 거예요. 즉, 이모의 죽음은 진진한테는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고 삶은 모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죽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는 거. 아버지 돌아온 것도 선택이 한몫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이제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또.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받아줘. 너희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버리냐 하면서 그렇게 받아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몫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보자면 어쩌면 진진이라는 인생에서 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좀 가장 어려운 탐구 과제가 된 셈이지. 이 나영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진은 과연 자신의 선택에 만족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행복에 대한 재정의.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아니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기준이 나영규와의 삶에 대입한다면 보통 감성으로 따졌을 땐 진진은 불행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완벽하지. 돈 잘 벌지. 뭐 자기 와이프 사랑해주지. 능력 있지. 근데 정서적 교감은 부족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무대에 맞춰지기를 강요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 스타일이. 통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통제적인 것에서 오히려 나는 통제적인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영규가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영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의 무대에 들러리 서는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통제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아니 내가 왜 나도 내 자신의 그게 있는데 왜 네가 뭔데 자꾸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충분히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행복이 그 부분의 행복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삶을 탐구하는 태도 그 자체로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진이 어쩌면은 나영규를 선택을 함으로써 이 건조하고 통제적인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내면을 지켜내는 새로운 방식의 탐구를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게 솔직히 혼자 살면은 아이고 그냥 뭐 내가 좀 고생하고 마는데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하게 될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물론 저는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맞춰가면서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사람들 룸메이트의 관계에서도 이제 좀 맞춰야 될 게 많은데 뭐 결혼이라고 얼마나 더 쉽지 않겠죠. 근데 김장훈 씨랑 같이 있다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행복할 때가 가장 김장훈이랑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해 보였어. 이게 진짜 오히려 김장훈은 정서적으로 되게 보듬어줘요. 이지방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마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김장훈 자체가 되게 진진한테 있어서는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잘 돼요. 아이고 천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놀러오세요. 근데 나영규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될 수 있지. 그치만 결혼하지 않아서 행복했던 거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거 말 잘했네. 이게 물론 이제 연인으로서의 만나는 나의 애인과 정말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차렸을 때 나의 애인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잖아. 이게 뭐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뭐 이제 상대방 쪽이 뭐 신랑이 신부가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조금 이제 하소연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좀 속에 많이 차가지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진진의 나름대로 선택을 잘 이끌어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진한테도 약간의 흠이 있잖아요. 술 먹으면 때리고. 맞아. 그거는 있어. 솔직히 말하면은. 아버지를 닮아버린 것이지. 맞아.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진이 모든 것이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야. 이게 진진이 김장우 맞나요? 잠깐만. 김장우 맞네. 김장우랑 같이 있을 때 진진이 좀 많이 취해요. 취해가지고 김장우를 막 때려. 이게 이제 아버지를 닮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잖아. 웬만하면 안 취해. 얼굴 색도 안 변해. 근데 이 취함의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은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연인이었을 때는 막 그냥 막 투닥투닥거리는 정도로 끝날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 결혼하게 되면 이게 정말 고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났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불행의 싹은 배우자랑 무관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 이게 남한테 있어서 환경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면에서 출력되어지는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과 또 이게 또 맞닿았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순의 완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진진이 나영규를 선택한 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모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이제 나영규도 어떤 흠이 있겠지만 진진도 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순이 하나씩 또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랑을 포기를 하고 안정을 택했지만
이 안정 속에서 다시 영혼의 고독을 마주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뭐 진진과 나영규가 이제 서로 함께하면서 매일 겪을 건조함이라던가 진진의 뭔가 좀 폭력성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술을 마셨을 때 그런 모습이라던가 이제 진진 혹은 나영규가 평생 풀어야 할 서로의 숙제이자 그리고 진진을 살아있게 하는 게 이 또 다른 형태의 결핍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랑도 없이 결혼해라고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과연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로만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일이기는 해. 저한테부터 먼저 묻는다라고 하면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100% 채워가지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변에 다 천사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진의 선택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가장 솔직하고 비겁한 어떻게 보면 어른의 숨겨진 얼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른들은 되게 티 안 내려고 하잖아. 자신들의 뭔가 그 명예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사회성의 사회적인 이런 평판 같은 거 그거를 위해서 아닌 척하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진진 자체가 수동적인 화자가 아니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성격의 모난 부분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똑똑한 면도 있어요. 안 진진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안진진이 이제 자신의 고통을 분석을 하고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데이터처럼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의 해답을 찾으려는 철학자의 면모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일단 결정하는 순간 자체가 사실 이제 자신의 삶이 어머니의 불행을 복제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그치만 이거 하나만은 제가 인정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진은 모순을 모순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딩적으로 봤을 때는 진진의 선택이 누군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순들이 모여서 결국 자신이란 사람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세상이 다 내 입맛대로만 뭐 원하는 것으로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한 부분이 좋다면 또 다른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또 다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들을 섞으면서 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 상위권에 놓치지 않고 스테디셀러를 유지해온 이유가 있죠. 이제 시대와 시간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인간들이 사는 삶과 모순에 대한 건 항상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대인들 또한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장우가 진진이 진짜 가정환경 알게 되면 반응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게. 어떤 반응일까? 나 좀 궁금하기는 해. 사랑이 없었을 수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괜찮아. 나랑 같이 뭐 잘해가지고 나아가면 돼. 이렇게 할 거라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판타지 같고.
사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치. 무의식적으로라도 진지인의 가정환경에게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아무래도 이게 좀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어머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기대라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랄까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좀 다정한 부모님을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장훈과 이것도 좀 논의를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전적인 기대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똑부러진 사람이고 어느 정도 경제력 있게 이제 사회 활동도 해온 사람이니까 좀 살림을 합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은 좀 있었을 것 같아. 김장훈 입장에서도. 왜 아니겠어요. 좀 둘이 사는 이유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내가 이 사람의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구심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현실감 있는 말인 것 같기는 하다. 아니, 왜냐면 진짜 혼자 살 거면은 그냥 진짜 만약에 두 사람 다 뭐 오히려 더 힘들게 살 거면은 혼자 살지. 김상우 입장에서도 약간 좀 이해가 가기는 해. 그래서 정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영규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쉬울 게 없기는 해. 나영규는 일단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라는 그런 거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지는 모르겠어. 나영규가 또 어떤 마음일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님들은 나영규가 만약에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모글령님 어서오세요.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서오세요. 내가 이 여자를 먹여 살리겠다 사랑하니까 이열 완전 로맨틱한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나영규가 진지인의 그 가정사를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영규의 계획이 틀어졌으려나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화가 났을 수도. 나영규한테는 말했던 거 아니었나요? 말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나영규한테 그 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뭐 때문에 이제 해서 왔었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당신은 당분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어.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기다려준다고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이제 기다려준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야? 정직이 답. 나영규한테는 다 솔직하게 말했고 김장우한테는 이모가 엄마라고 뻥쳤고 영규 호감도 급상승. 영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영규씨 나 괜찮은데? 이해심 많은 부잣집 아들 잡아야죠. 영규씨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진짜 나도 호감도가 급상승. 아니 저 사람이 좀 통제적이기는 한데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기다려준다고? 최고의 남자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진이 선택 잘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맞네, 그치? 아니 봐봐 님들아, 책에서는 좀 진진이 낭만을 택하지 않았다. 진진은 약간 그래도 조금 이 나영규의 통제 속에서 조금 불행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야기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아.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 100% 짝짝꿍 맞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시집 가라 진진아. 그래 그 정도면은 뭐 그냥 행복하게 살아. 뭐
내일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영규 씨 다시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아, 그랬어. 가정사를 이해해주는 사람, 고트. 확실히 그랬어. 그러니까, 왜 도대체 나한테 그 이야기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왜 약속을 오늘 못 오겠다는 거에 기획이 틀어진 것에서 화가 난 거지. 진진이 그동안 가정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일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 진진아,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가라. 이 정도면 아닙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남의 생활에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뭐라고 할 정도의 아니고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예. 계획만 안 틀어지면 상관없는 편. 그건 그래. 나영규 성격 자체가요. 그냥 계획만 잘 이제 되면은 기분만 조금 맞춰지면은 알아서 잘할 사람 같기도 하고 그 가정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장우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문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네.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다. 남의 사랑 이야기가 왜 재밌다고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낭만이 지켜진 거지. 김장우한테는 약간 그 진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김장우한텐 되게 좀 환상 속에 나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녀인 거야. 뭔지 알겠어, 님들아? 그리고 진진한테도 김장우에 있어서는 이 낭만을 주는 이 사람인 거지. 어떻게 한 권에 망사랑과 성공한 사랑이 다 있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 짱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그렇네. 야, 진진이 머리 좋다. 진진이 머리 좋다. 서로에게 현실을 살짝 벗어난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장우한테도 그렇고 진진한테도 그렇고 서로에게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환상이 좀 더 앞서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나영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진의 그 과거사라든지 가정사를 일단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김장우랑 진진이 이렇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환상을 한꺼풀 벗겨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됐을 때 삶의 맨 얼굴을 딱 마주한 거야. 뭔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생각도 납니다. 장우가 시몽이야. 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좀 봐야 되겠다. 못 봐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네. 꽝꽝꽝. 와, 근데 환상이라는 게 확실히 뭐랄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연인들 간에 환상을 솔직히 끝끝내 지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제 뭐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어쨌든 같이 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결혼할 거면은 말해야죠. 그치. 아, 그랬네. 그러니까 나영규랑 이미 결혼할 그게 딱 엔딩 자체가 잡혀져 있는 거였어. 말했다라는 것 자체부터. 이미 여기에서는 작가님이 나영규랑 진진이는 결혼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좀 약간 던져놓고 갈게요 이런 상치였던 거네. 작가님의 큰 그림. 그렇네. 작가님의 완전한 큰 그림이었네. 영규는 선 본 느낌이고 장우는 썸 탄 느낌이에요. 맞아. 장우랑은 진짜 좀 약간 썸 탄 느낌? 그랬구나. 야, 재밌네. 야, 남의 연애 이야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더니 진짜였네? 와, 이거 재밌다. 그치? 네. 님들도 이제 아직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망사랑과 성공한 사랑 여기 다 있습니다.
남의 연예인들 책이라 훈수 가능. 야, 재밌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써주신 독후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한 4개 정도 들어왔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더 있나? 일단은 4개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오늘의 저의 이 교환독서 독후감은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여러분들의 독후감을 한번 읽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꿀게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잠깐 채팅이 어디 갔어? 새로 고침. 자, 채팅 새로 고침. 됐다. 야, 이상하게 오늘 약간 좀 컴퓨터가 파업을 돌아가면서 하네, 진짜. 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독후감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인터넷 죽지마, 컴퓨터 정신 차리. 자, 독후감 읽어야 된다. 자, 읽어봅시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면 지고 있는 팀이 극단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만 해도 상관없지만 지고 있는 팀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승부수를 던져서 현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있는 힘껏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는 처음부터 3대 0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비기기라도 하려고 평생 끝나지 않을 듯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결혼을 인생의 2막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져와서 보면 안진진 씨는 이미 1막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모네 가족이라는 비교 대상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체감은 더했을 것입니다. 작중에서도 사촌들이 유학을 가자 질투했다는 서술도 나옵니다. 두 남자를 만나면서도 사람 그 자체만이 아닌 환경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쌍둥이라는 같은 조건의 엄마와 이모가 인생 2막을 선택한 결과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 여파가 자식인 안진진 씨까지 이어졌으니까요. 가난한 삶이란 말하자면 우리들 생활의 결박한 포즈 외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은 삶이란 뜻이었다. 라는 담담한 진술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독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안진진 씨는 평생 지는 싸움만을 하며 1막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싸워줄 가족 중 2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안진진 씨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마주하면 안진진 씨처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보통이지 어머니처럼 그래도 된다고 긍정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체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의 일탈도 이해는 가지만 안진진 씨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미 힘든 상황에 더해진 짐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장우 씨는 안진진 씨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날카롭다. 당연히 김장우 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진진 씨의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진진 씨와 같이 인생 2막을 꾸려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아무래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사촌들 같았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친 안진진 씨가 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지푸라기입니다. 또한 안진진 씨는
김장우를 술에 취해 때리는 병든 모습을 보입니다. 원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랑이 감춰진 인생 이막에 대한 내면의 두려움이 표출되는 것을 자각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규 씨와 만나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모와 사촌 동생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안진진 씨에게는 평생을 노력해도 가지기 힘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 1막을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가까이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인생 2막을 보면서도 찾지 못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안진진 씨더라도 나영규 씨를 선택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안진진 씨에게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모와 같은 무덤 속 같은 평안을 선택했지만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나영규 씨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모가 흘렸던 몰래 흘리는 독약 같은 눈물이 아닌 누군가 지켜보는 보약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 이막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추운 세상에 풍파에 지친 안진지 씨가 뜨거울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을 극복하고 인생 이막에서는 그 불 앞에서 몸을 녹이기를, 또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역경들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안진진 씨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출신 현생에 바빠져가지고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저도 나영규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래 글에 한 술 유머를 집어넣는 편인데 이번 기완도수는 그게 안 되네요. 아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통찰력이 굉장히 깊은 저거였던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나영규 씨한테 좀 많이 사람들이 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통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또 배우자로 삼기에는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영규한테 좀 더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은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영규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 왜 이렇게 되게 와닿냐. 자, 6월 교독 모순. 주인공 안진지는 가족과 사랑,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안정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삶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특별한 삶을 꿈꾼다. 또한 주변 인물들의 서로 다른 삶을 바라보면서 행복과 불행이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나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쌍둥이 자매인 어머니와 이모의 대비였다.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한쪽만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으로 나뉘어지는 삶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각자의 고민과 상처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의 삶을 단순한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한 결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흔히 사랑은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설 속 인물은 사랑 안에서도 갈등하고 흔들린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 속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완벽한 선택이나 완벽한 인생을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모순 속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느껴졌다. 가장 크게 생각하게 된 것은 행복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사람 역시 보이지 않는 고민과 결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저도 진진이 장면에서 가슴 박박 찢으면서 봤어요. 너무 슬퍼. 아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모순이라는 책에서 진짜 하이라이트가 이모의 장면입니다. 저도 진짜 아직까지도 이모의 그 말이 생각이 나.
진진아 너무 빠르게도 늦게도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혹시라도 나의 마지막 모습이 추하다면은 네가 수정해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 그거 듣고서 아니 이모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 아직도 그 처음에 그 모순을 읽었을 때 이모한테 진진 이모에게 막 과몰입했던 그때와 똑같이 다시 읽어도 진진 이모한테 과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독후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 자, 양 기자의 모순은 안진진이라는 인물을 통해 삶이 지닌 양면성과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진진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와 이모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 결핍과 풍요가 뒤섞인 삶의 본질을 깨닫는다. 또한 김장우와 나영규라는 두 남자를 통해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길을 택한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삶으로 바라본다. 진진의 선택은 완벽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진진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둘 다 제 타입은 아니었는데. 아니 너무 솔직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계산해서 맞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걸까?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거겠죠. 이모 부분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님들은 저기 나영규랑 김장우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영규죠. 그렇구나. 근데 뭐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전 둘 다 선택하면 나영규인데 둘 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제 스타일 아님. 근데 둘 중 하나는커녕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눈물이 난다. 취직 가능하면은 나영규 나쁘지 않을지도. 선택이라니.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왜 내가 뼈를 맞은 것 같지? 나영규랑 성격 너무 안 맞아. 있어야 뭘 선택을 해야. 아니 토마토는 왜 이렇게 웃겨? 남자를 둘이나 꼬신 진진 씨의 능력 칭찬해.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난 한 사람 만나도 물론 그럴 생각은 없기는 한데 정신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양다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네. 살면서 양다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는 한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니 채팅이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진짜 너무 웃기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독서 독후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사님과의 묘순 교독. 교환독서라 하면 오고 가는 것이 있으니 교환독서이겠지요. 여행 중이라 손에 책도 없지만 읽은 기억을 더듬어 남겨봅니다. 출근길, 퇴근길에 약간씩 끊어서 읽었는데 이제껏 이것을 읽는 걸 미뤘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흥미로웠어요. 시작 부분에 주인공이 내 부모와 이모 부부에 향해 가해지는 어떤 감정 묘사가 유교결의 호통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엇인지도 마음으로는 잘 알겠더라고요. 인상 깊다 하고 읽고 넘어갔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안진진의 남편 찾기로 흔히들 요약이 되고는 하죠. 나를 설레게 하고 나에게 이제껏 없었던 자유를 선사하는 남자와 나의 삶에 어떠한 규칙성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남자. 둘 다 각자의 매력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어요. 진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데이트 상대들에 대해 숙고하는 장면을 읽자니 저도 덩달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안정이냐 설렘이냐. 사실 현실에 토마토가 결혼한다면 무조건 안정을 택할 테지만 그건 그것대로 좀 슬플 것 같아요. 현실이 뭐길래 지대 겁을 먹고 돌다리만 퉁퉁 두들겨가며 건너야 하는지 저는 상상해서라도 다른 다리를 건너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좀 덜 견고하고 안정적일지더라도요. 하지만 주인공은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했죠. 그것을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넘어간다지만 내가 사랑하는 시간은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정말 힘든 시간에 떠올릴 만한 추억이 있다면 앞으로의 삶도 좀 더 행복하지 않을런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다른 토마토님들은 누구를 배우자로 고르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수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책이었는데 샤선님과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음 달 독서도 기대가 되네요. 후후.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달에 교환 독서 그 독후감을 다 읽어드렸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저의 독후감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써주신 독후감도 같이 읽어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뭔가 좀 특히 모순이라는 이 책 자체가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되게 좀 스테디셀러가 굉장히 꾸준한 책이잖아요. 이제 망사랑과 성공한 사랑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기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내용이 가볍다는 느낌은 아니고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좋냐면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 항상 인생에서 갈림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같이 좀 공감하면서 읽으시기는 정말 괜찮다고 봐요. 이게 1998년대에 나왔던 책이었더라도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때 고민이 지금도 현대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반증을 하고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중대사에서 갈림길 고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책을 찾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진짜 잘 빌릴 수가 있어요. 워낙에 책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고 서점을 가도 있고 뭐 도서관에 가도 있고 밀리의 서재에도 있고 별곳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단테모니아님 14개월 동안 토마토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마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의 교환 독서를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짱잼. 재밌었다니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요즘 진짜 방송에 잼예가 올라간 기분이에요. 아 진짜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짱. 아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원고를 확실히 이게 좀 쓰는 방법을 바꿔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좀 더 즐거워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진행을 하는 보람이 있네요. 일요일 퇴근하면 컨텐츠가 마침 끝나는 데자부. 어떡하면 좋아. 잼예 뚠뚠 행복해.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 끝나면은 바로바로 다시 보기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퇴근이 늦어지면 방송도 늦게까지 하려나요? 조금 관심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이후에 조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후열이 조금 길지 않을 예정이에요. 일요일이라 이제 좀 약속을 좀 잡게 됐어요. 그래도 비지 사성님, 비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후열은 좀 하고 가야지. 일정표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살짝 후열 남기고, 그러고 갈 거니까, 바로 끝내지는 않을 거니까. 비지찌개 먹고 싶다. 맛있겠다. 나 비지찌개도 좋고, 순두부찌개도 좋아. 비지찌개 사서님. 비지찌개 사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벌써 1년의 절반이 가다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님들아, 벌써 1년의 절반이 갔다. 순찌 사서님. 두부 사서님. 별게 다 나온다. 별게 다 나와. 그래, 알겠어. 잘 알겠습니다. 예.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안 돼. 왜 벌써 7월이 코앞이지? 나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다. 순애 사서님, 망사랑 사서님. 난 참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서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일정표 안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일정표는 무엇이냐면, 일단 다음 주가 이제 6월 30일, 화요일은 이제 여러분 6월 달에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26년 6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이거 진짜예요? 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6월의 마지막 날에는 블라인드북 6월호랑 그리고 이달의 독서정산 플러스 상반기 독서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얼만큼 읽었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추천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 해 반절이 끝났으니까 상반기 결산을 해야겠죠. 여러분들한테 제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와, 월페이퍼 사돈 2번째 액자를 사용할 날이 온다. 3번째 액자 사줄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7월 4일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7월달 도서관 일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7월달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합방 안내도 드리고 어떤 테마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월 5일 일요일에는 카페 탐방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카페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그리고 2번째 월페이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월페이퍼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스포를 드린 것과 같이 그 일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스포를 드릴 예정이, 이제 배포를 드릴 예정이고, 일단 다음 주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신난다. 신나?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구도 후기 하나 올라왔던데 한번 볼까? 다녀오신 분이 후기 써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왔어요. 사진 찍은 곳은 입구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줄 서는 것부터 일단 인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행히 현장 접수원분들이 빛의 속도로 예매를 도와주셔가지고 제 경우에는 금방 입장했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다음 분 하고 계셨어요. 웜에 난리가 났겠구만. 대형 출판사 부스는 규모는 큰데 역시나 대기줄이 길어가지고 다른 출판사부터 돌기로 했습니다. 왼쪽은 빛의 책들이라는 출판사의 책들인데
저번 저스트 채팅 때 호러 소설 이야기가 나온 게 생각나가지고 괜히 반가운 마음에 찍었습니다. 책 하나 집어가지고 훑어보고 있는데 그 책에 맞는 책갈피를 쓱 내밀어주는 담당자분이 감사하고 귀여우셨습니다. 그렇게 책갈피를 2개나 받아왔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불광 출판사 부스예요. 불교 중심의 종교서적을 전시해 뒀는데 반야신경책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이렇게 나오는 책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직접 스티커를 붙인 거더라고요. 불교는 NG 문화가 맞는 것이다.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거 보면은 좀 불교 자체가 요즘에는 좀 뭐랄까 예전에도 좀 종종 말하기는 했었는데 MZ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도록 좀 MZ한 느낌으로 젊은 감성의 느낌으로 좀 많이 하시죠, 요즘에. 그리고 사계절 출판사 부스도 들렸어요. 와, 웬 야채 코너지? 마레토님과 다른 토마토 분들이 이야기해주신 잼리 클리커 살 수 있나 봤는데 품절이었습니다. 아, 쌈채소 책갈피는 실제로 보니까 퀄리티가 더 실제 같더라고요. 책에 냅다 꽂혀있으니까 왠지 웃겼어요. 아니 이거 뭐냐고. 나 이거 진짜 좀 갖고 싶게 생겼다. 와, 쌈채소 진짜 책에 뭔가 쌈 싸먹겠다는 느낌인가? 불교는 공사상만 유지하면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느낌쓰예요. 그렇네. 근데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지 않나? 이게 어떠실 줄은,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이제 그 종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좋아요. 약간 영한 느낌, 젊은 느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젊은 피, 맞아, 딱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안 보고 가면 서판 위즈덤 하우스 위픽 부스도 멀리서나마 구경하고 책갈피줄 엄청 길더라고요. 들르시는 분들 살짝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근 3시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다리는 뽀개질 것 같았는데 막상 가려니까 발걸음이 안 떼어졌어요. 위픽 부스 진짜 줄 미쳤어요. 아니 그 정도라고?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렇단 말이야? 책가방 한가득 책과 굿즈로 채우고 싶었지만 빈곤한 지갑 사정 탓에 안전가옥 출판사에서 낸 책 3권만 사왔습니다. 캉로 좀 재밌어. 이것도 재밌고. 그리고 건당 13,000원 정도 가격인데 3권 사면은 키링 굿즈를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책도 얇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큰맘 먹고 샀습니다. 사놓고 안 읽는 게 어때서? 그래, 저기 사놓고 안 읽는 게 어때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적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쌓을 적해가지고요. 적독이라고 합니다. 쌓아서 이제 보관해 두는 것도 독서다. 아무튼 독서다. 아무튼 독서임. 다음 거. 그리고 이것 말고도 강연도 듣고 굿즈 마켓도 구경하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즐기다 왔는데 그것까지 쓰기에는 너무 장황해지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쓰고 나니 뻔한 내용이 후기 같지만 일단 올려버리기.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즐겁게 도서전 다녀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마레토님도 서구도 꼭 구경할 기회가 오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올해는 가고 싶었는데 여전히 바빠가지고요. 바빠 비지찌개 사서 너무 바빠서 가지를 못했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후기도 올려주시고 그 SNS에 우리 토마토가 제 포카를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어디 이제 서점이라던가 같이 데려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단 내 영혼은 거기 간 거야. 이제 마레토의 소울은 거기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여기저기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비록 이제 몸은 못 갔지만은 소울은 거기에다가 보내드렸습니다. 영혼 보내기 그렇습니다. 찍먹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찍먹은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 카페 이제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에 같이 볼 거니까, 밀린 것들 하나하나씩 다 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오늘은 버추얼이 컴퓨터가 약간 파워풀한 상태니까 일러스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화면으로 바꿀게요. 아니, 오늘 약간 컴퓨터 더위 먹었다. 아니, 근데 더위 먹은 것 같아. 제가 일러스트도 좋아요.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뭐라고 하지? 제 방이 지금 더워요. 서큘레이터라도 지금 가지고 와야지 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더워서 좀 더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방송부터는 서큘레이터 가지고 와서 틀어놔야겠다. 아이고 더워요. 괜찮아. 이제 조금 있으면 방종할 거니까 괜찮아. 샤워하면 돼. 아우 님들아. 굿. 오늘도 하루가 끝이 아니구나. 아직 남았구나. 내가 어제 님들 그린 거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SNS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제 님들 그린 거 하나 보여줄게. 잼니의 사선님선. 사선님선. 알았어. 잠깐만. 여러분들 저거 그린 거 보여줄게. 언젠가 다른 사람이 좀 재미있는 밈을 만들어줘가지고 책리의 님선이라고 그냥 가볍게 그려봤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 일요일 보내지 마세요. 알겠어. 미안합니다. 자, 이거 봐. 책리의 님선 여기다 두자. 귀엽지 않나? 되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렸어. 사선님 눈썹 뗀 토마토. 아무튼 잼예를 갈구하는 토마토의 모습이다. 그냥 낙서 한번 해봤습니다. 닮았다. 일요일이라니. 님들아, 왜 주말은 짧을까요? 왜 주말은 짧은가? 짧기 때문이죠. 그래, 실제로 짧기 때문이지. 그렇구나. 그것이 주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와.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이 6월 30일이면 7월 달이고, 일주일 중에 2일이라 진짜 짧아요. 실제로 짧다. 아쉽네. 좀 더 놀고 싶은데. 저는 한 8월 달쯤에 님들아 여름 휴가 갈 것 같아요. 아직 안 잡히긴 했는데 8월 초쯤에 가지 않을까. 서스펜스님 감사합니다. 500원. 난 이번에 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보내드릴 테니 잼예 충전해 오세요. 그럴까? 나 휴가 보내줄 거야? 다녀오세요. 그래? 굿 초이스. 다녀오세요. 좀 쉬시고. 그럴까? 산으로 가세요? 바다로 가세요? 산이 좋지 않을까? 저 요즘 산에 있는 계곡이 좋아요. 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좀
조용한 곳이 좋아. 러브버그 나오는데도, 아, 맞네. 뭐, 잡으면 되죠. 잡으면 되지. 안 물리면 되잖아. 있어서 강하다. 토마토 숙소에서 벌레와의 전쟁을 치렀다고요. 와, 진짜 어땠을까?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싫어. 싫어할 수 있지. 여름에는 그래도 바다죠. 그치. 바다가 최고지. 바다도 좋고 계곡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 러브버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버스 안에서 봤어. 아니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창가에 뭔가 붙어 있어. 그래서 뭐지? 평소에 보던 거랑은 좀 크기가 큰데? 그랬어. 아니 왜 째서 실래? 그래서 아, 두 마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창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엉덩이를 톡 쳐가지고 내보냈어요. 해결. 창문이 있어가지고 금방 내보냈습니다. 아니 클린보 작동했어. 아니 미안해 놀라게 했구나. 미안해 토마토야 미안해 놀라게 했어. 어라 러브버그를 욕했더니 네이버가 썰었어. 아, 클린보까지도 작품인 걸로 네이버도 충격받았던. 이 회사 버그치기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에 날씨가 덥고 습해지니까 여러분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특히 조심하고 뭐 어디 가나 뭐 팅커벨의 계절이니까 아무튼 저기 벌레 못 잡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명이 여기까지 들리네. 팅커벨도 규탄한다. 상경이 1호기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마하 어서오세요. 사소님 버그마스터라 부럽다. 아무거나 규탄한다 상경 저기 벌레들 사라져. 조심하자. 여름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규탄한다 그 벌레. 요즘에 그 여름이라 벌레가 많다고요.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벌레. 제가 최대한 모기는 진짜 규탄한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 스타쉽 트루퍼스식으로 해결책으로 박멸해야 뭐 물론 이것저것 박멸 방법은 있겠죠.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모기는 진짜 잡고 자야 됨. 님들 그 잘 때 모기 잡고 주무십니까? 자다가도 왜 웽 소리 들리면 그냥 주무시는 분이 있고 잡고 자는 사람 있잖아. 저는 무조건 잡고 자요. 대구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모기 최근에 발견됐대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진짜 다들 조심하십시다. 이거 좀 되게 독한 녀석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세요. 그레고르 규탄한다. 어라? 갑자기 그레고르가? 저는 그냥 자요. 제가 승리할 때까지 싸웁니다. 항상 손에 닿는 거리에 전기 파리채를 두고 잡니다. 왼손에는 홈키파, 오른손에는 물티슈. 잡고 자는 사람, 그냥 두고 자는 사람 같이 살면 싸울 수 있어요. 와 성향 잘 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쵸? 그레고르 억울. 그러게 그레고르는 좀 억울할 수도. 아니 그레고르는 진짜 일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여가지고 아무튼 근데 카프카가 그 벌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은. 소리 들리면은 딱 버튼 키고 얼굴 쪽으로 전기 파리채 휘둘러요. 나도 전기 파리채 사야 되겠다. 너도 사과 맞을래 꿍. 문학계 벌레 대표 그레고르 씨.
그레고르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카프카가 그 변신 집필하고 나서 절대로 표지에 벌레 이미지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출판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역시 카프카 서럽. 이게 거장이지. 판토마스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근데 이건 출판사가 맞아요. 어떻게 참아요? 출판사가 바로 표지에 바선생 이미지 박아버리기. 근데 솔직히 맞기는 해. 이게 어떻게 할 거야? 표지에 사람 누워있었으면 더 와닿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 직관적이지 않나요? 바 선생이 서류 가방 들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참죠? 그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문학인들은 그 노멀한 것도 좋아해. 이걸 이제 이 시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약간 좀 비틀어진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감성 중에 보면은요. 하지만 너무 징그러워. 바 선생이 서류 가방 들고 있으면 도망가야지. 토마토끼야.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상태 이상이 뭔가 어딘가에 특이점이 온 것 같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취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은 다양하고, 그 수요 또한 다양하고, 사람 또한 많기 때문에. 다른 게 아포칼립스가 아니야, 이게 아포칼립스다. 그런 밈도 있잖아요. 어떤 밈? 매미급 태풍, 위험함, 태풍급 매미, 큰일남. 와, 저렇게 보니까 진짜 무섭네. 한 마리의 가충이 되었다, 변신. 근데 그 변신이 진짜 그레고르가 갑충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약간 이런 밈으로 조금 승화를 시키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고로 바 선생이 서류 가방 비상. 아하. 야, 이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식약처가 잡아가용. 근데 그런 뭔가 이제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봐봐. 자, 그레고르처럼 갑자기 진짜 인간이 아닌 무엇인가가 됐다고 해. 서류 가방을 딱 들고서 거리를 거닐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경찰 내가 이렇게 상상해보라고 하면은 도망가려나? 아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괜히 틱톡? 그렇네. 확실히 틱톡 같은 게 있겠다. MZ들은 이미 이제 스마트폰 들고서 틱톡 찍었겠다. 그 자리에서 기절할 자신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이러다가 진짜 밈 되겠다. 왜 어쩌다가 벌레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 여러분들의 알았어. 그만할게. 그만할게. 그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취선. 킬라. 아무튼 내가 진짜 별의 별 책들은 다 보고 있는데 곤충 관련된 책은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멘탈과 감수성과 그런 것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덥다고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 금수누드. 아니야. 하하하. 자, 어쨌든 일단 이번 달도 무사히 지나갔고 눈알이 참 맛있어 눈알이 참 눈알이 참 맛있단다 보다 무서운 벌레 얘기. 님들아, 이번 달 블라인드북 있잖아. 이번 달은 약간 현실 공포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눈알이 제일 맛있단다. 이 책입니다. 일단 미리 블라인드북 스포를 해드리자면은 현실 공포와 약간의 복수극,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실 공포 2권, 그리고 복수극 2권. 여름이잖아요. 약간 서늘한 느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현실 공포라기에 세금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와닿는 느낌의 현실 공포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미 일단은 얘기해 드려가지고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식적으로 리뷰한 적은 없어가지고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어요. 일단 그렇게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칸부. 좋았어.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오늘 다 읽었는데 어땠어? 현실 공포면은 맨날 날 쫓아오는 카드값 통지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다른 부분의 현실 공포도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카드값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실존적인 공포기는 하지. 카드값 통지서 얘기 마법소녀 은퇴합니다에도 나오는데 맞아.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가 이제 카드값 때문에 이제 생을 마감하려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자, 일단은 또 준비를 열심히 해올 테니까 우리 여러분도 좀 뭐랄까 또 이제 화요일 날 만나는 걸로 하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약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 슬슬 가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또 열심히 또 책리도 준비해 올 테니까 또 우리 화요일 날 보는 거 하자. 사서님에게 책리하고 싶은 속도로 읽지 못한다면 와봐. 네, 고맙습니다. 책리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조금 갑자기 이렇게 끝내버렸네. 근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오늘 가야 될 것 같아. 원래 한 10분 전에 끝냈어야 됐는데 시계 보니까 갑자기 급해졌음. 자, 그러면은 좀 갑작스럽지만 이제 미안합니다. 슬슬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헛소리 하다가 가시려길래 마법 붙였어요. 붙잡는 게 될까봐. 아예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시계를 잘못 봤어. 빨리 이제 이 시간쯤이면 꺼야겠다 했었는데 10분이 지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화요일에 상반기 독서 결산이랑 그리고 블라인드북 이번 달 달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환 독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채팅 쳐주시고, 그리고 독후감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주도 모두 화이팅! 더운데 다들 고생하시고, 그리고 잘 먹고, 건강하고,
우린 또 다들 웃으면서 화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갈게요. 재밌었다용. 저도요. 자, 그럼 좋은 일요일 됐어요. 안녕. 마바마바. 안녕. 땡큐 갑니다.